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기업이 국제화를 추진하는 동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의 국제화와 해외 직접 투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며 이와 유사한 용어로 국제기업, 초국가 기업, 세계기업, 지구기업, 무국적 기업 등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칭과 평가 기준이 상존하고 있으며 아직도 이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릴리엔탈은 다국적 기업을 2개국 이상에서 해외 생산 활동을 전개하면서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으로 매우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버노는 다국적 기업을 포춘지의 500대 기업에 연 2회 이상 등재된 동시에 6개국 이상에서 현지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거대 규모의 제조업 기업만을 다국적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펄뮤터는 최고 경영자의 태도, 즉 본국 중심적, 현지국 중심적 또는 세계 중심적 태도 중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시하고 다국적 기업을 세계 중심적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기준과 명칭은 기업의 다국적 정도를 구조적 측면에서 보는가, 성과 측면에서 보는가, 행태 측면에서 보는가 또는 기업 전략 측면에서 보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구조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을 정의할 경우 기업 활동 국가 수, 기업 소유권의 다국적 정도, 최고 경영자의 국적 등과 관련하여 판매 등 기업의 국제 경영 활동을 2개국 이상에서 전개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권이 2개국 이상에 걸쳐 분산된 경우, 최고 경영층이 2개국 이상의 경영제로 구성된 경우,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를 다국적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과 측면에서는 기업의 전체 매출액, 이익, 자산 규모, 생산 규모, 종업원 수 등에서 해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다국적 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일 경우에 다국적 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행태 측면에서는 다국적 기업이란 최고 경영진들이 경영활동에 대해 본국 시장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업입니다. 본사의 최고 경영자가 국제적 안목으로 사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본사가 특정국에 있더라도 조직, 운영 내용, 운영 범위 등이 범세계적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전략 측면에서는 기업이 글로벌 전략을 수행할 때 전략의 초점에 따라 다른 형태의 다국적 기업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이 해외 진출 시 각 현지 시장 자체 매력도를 중요시하면서 각 개별 시장 위주로 해외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기업이 각 개별 시장의 매력도도 중요시하지만 다양한 현지 시장 간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 법인 간 통합과 조정을 토대로 해외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끝으로
기업이 진출하는 해외 시장의 지리적 분산 정도와 국가 환경 다양성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재반 형태입니다. 화면의 표에 앞서 설명한 각 기준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분류와 명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의와 명칭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본국 이외 해외 1개국 이상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 명단을 포춘, 포브스, 파이낸셜 타임즈 등이 몇몇 매체들이 나름의 기준에 근거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 매체의 포춘 글로벌 500, 포브스 글로벌 2000,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 글로벌 500 등을 보면 선정 기준은 다소 다르나 전 세계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 포춘의 포춘 글로벌 500에서는 단순히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반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파이낸셜 타임즈 글로벌 500에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의 포브스 글로벌 2000에는 글로벌 매출액, 시가총액, 이익, 그리고 자산 규모 등 4가지 기준을 평균하여 순위를 매겨 상위 2000대 기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트들은 다분히 성과 측면을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의 순위를 매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 측면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매출과 자산 규모가 크고 많은 종업원이 있는 금융 및 제조 다국적 기업, 그리고 선진 다국적 기업 위주의 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부상하고 있는 스포츠, 게임, 연예, 오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다국적 기업이나 빠른 성장을 하는 신흥국가의 다국적 기업 및 중소, 중견 다국적 기업들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한 다국적 기업 리스트로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FT High Growth Companies in ASEAN Pacific을 들 수 있습니다. 2022년 이 리스트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 국가의 기업 중 2020년 매출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들의 지난 3년간 연 매출 성장률이 높은 순으로 500대 기업을 선정하였는데 많은 중소규모의 아시아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2022년 포춘 글로벌 500 기업 중 16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전자, 자동차, 철강, 에너지, 보험, 무역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6개 기업으로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7번째로 많은 기업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개 기업 중 삼성전자가 500대 기업 중 18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기업이 803개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은 이 중 65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의 시기별 변천을 보면 1995년에는 일본 기업들이 상위 10개사 중에서 6개 기업이 포함되었으나 2022년에는
일본 기업 중 포함된 기업은 하나도 없고 도요타 자동차가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13위를 차지하였으며 50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의 수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2022년 상위 10대 기업 중 처음으로 4개사가 3위, 4위, 5위, 9위로 포진되어 중국 국영기업들의 약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대 기업의 주요 업종을 보면 소매업의 월마트, 아마존, 자동차 산업의 폭스바겐, IT 산업의 애플을 제외하고 5개 기업이 석유 산업 및 전기발전, 건설 등 에너지 및 인프라 관련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국적 기업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의 기준과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국적 기업의 유형과 다국적 기업의 발전 단계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